오촌TV 1067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33회 제3부 서울수복과 대통령의 북진통일 행보 가운데 쑥밭이 된 이화장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쑥밭이 된 이화장 10월 11일 너무도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일기 쓸 틈이 없다. 춘천을 점령했던 육사단의 우리 애들이 밤중에 험준한 전령을 넘어 저거 테러를 차단하려 큰 전과를 올렸다고 신 국방장관이 보고해왔다. 우리 편에도 약간의 희생이 있었으나 적들은 많은 무기와 보급품과 의약품을 남겨둔 채 우리 애들의 급습에 놀라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다고 한다. 많은 적들이 진격 중인 우리 애들에게 생포되거나 투항해 온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제1면에서도 북진 중에 있는 우리 애들은 북한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 환영해주는 모습을 대적적으로 보고했다. 10월 12일 임병직 외무장관은 북한 공산군들에게 억류되어 있는 우리 측 인사들을 석방해 주도록 촉구했다. 파우치 편으로 올리버 박사의 편지와 함께 임 외무장관이 10월 7일 유엔 결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그에 대한 견해를 적은 글이 도착했다. 대통령은 즉시 미국의 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은 43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독립국이고 주권국가이므로 한국의 운명은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유엔 회원국에게 인식시키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국제연합의 공동 목표인 공산 침략을 분쇄하고 북한 점령을 종식시킨과 동시에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을 통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총선거를 통해 전체 한국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정부가 유엔 감시하에 탄생했음을 상기시키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권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가단성 있게 행동하며 대처해야 한다고 유엔에서 활약하는 임 장관에게 당부했다. 서북 청년의 리더인 문봉재 씨가 와서 대통령에게 북한 지역 인원 배치와 여러 가지 대비책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진격 부대의 후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북한 각지의 신망 있는 인사들을 가능한 빨리 연고지에 배치할 것을 조내무에게 지시했었고, 이제 문봉재 씨는 특명을 받아 도 시군마다 21명씩의 책임자들을 인선 배치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조만식 씨의 안부를 몹시 걱정하며 정인보 씨 등 납치된 많은 인사들을 함께 구출하는 데 힘쓰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신국방장관과 정일권 참모총장에게 북진 중인 우리 애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대통령은 조내무로부터 남한 각 지역의 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북한 지역의 치안 문제도 신속한 조치와 함께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조내무는 북한 지역 치안을 담당할 경찰을 모집 중이라고 보고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이기붕 서울특별시장이 전재민들에게 배급하고 있는 모든 양국들을 조금씩 경무대로 가져왔다. 나는 그 고양국으로 초밥을 지어 대통령의 저녁 식탁에 내놓았다. 안남미라는 이 쌀은 우리나라 쌀처럼 끈기는 없었지만 밥의 양은 무척 많았다. 밥에서 약간 냄새가 났지만 대통령도 두부찌개와 함께 맛있게 들었다. 이갑수 씨 부인이 항해도 기장쌀을 대통령에 드리라고 몇 대 가져왔다. 그것을 보니 무척 반가웠다. 언젠가 대통령은 어릴 때 어머니가 건강에 좋다면서 기장쌀을 섞어 밥을 지어주곤 했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 요즘은 잠자리에 누우면 전쟁 고아들의 애처로운 모습이 아른거리고
부상병들의 신음소리가 기전을 맴돌아 통잠이 오지 않는다. 서울시의 구호 대상 전재민 수만 해도 40만이 넘는 데다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불구의 몸이 돼 몸부림치고 있다. 전쟁 미만인도 수없이 늘어만 가는 이 엄청난 비극 속에서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가야 하는 대통령의 잠자리는 오죽하겠는가.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하느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고 하는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고난의 역사를 지고 가야 하는 민족 지도자의 그 무거운 어깨를 누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서울대학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을 위문하고 학교 구내를 지나서 이화장에 들렀는데 집이 가까워지자 이웃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를 불렀다. 나도 가슴이 물크해지며 눈물이 솟구쳐 고개를 숙인 채 손을 흔들었다. 대통령 차에서 내려 사람들과 울상안기도 하고 악수도 했다. 참으로 얼마 만에 찾아온 매집인지 나는 환도하자 이화장이 궁금해 곧 와보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바쁜 데다 이화장에도 시체가 여러 구 버려져 있다는 이야기였고 또 지뢰 같은 것을 제거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 대통령은 집 주위를 먼저 돌아보고 싶어 했지만 나는 이화장 안이 더 궁금해 했다. 우리가 아끼던 물건이나 내가 쓰던 정든 살림살이가 하나라도 남아 있기를 바라기는 기대 때문이었다. 지난번 경무대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쓰던 물건들을 공산당들이 온통 다 약탈해가고 카펫과 이자만이 남아 섭섭했었다. 그런 나를 보고 대통령은 가족과 집을 잃고 괴로워하는 전재민들이 수없이 많은 이때 그 정도로 마음을 상해서 되겠느냐고 꾸중했었다. 이화장도 침대만 하나 남겨놓고 몽탕 틀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은 내색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대통령이 공산군은 적이라기보다는 강도 집단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이 어려운 나라 형편에 경무대 살림을 장만하겠다고 돈을 쓸 수도 없을 텐데 그렇다고 외국 기빈 접대를 샌드위치로만 할 수도 없지 않는가. 다만 정원의 서목들은 정과 다름이 없었다. 밤새워 대통령과 내가 번갈아가며 타이핑했던 5장의 편지를 파우치 편으로 발송했다. 유엔과 뉴욕, 워싱턴에서 활약 중인 임병직 외무장관과 장면대사, 필립 한, 올리버 박사와 뉴욕 주재 한국 총영사 데이비드 남궁에게 각각 보내는 대통령의 기밀서한이었다. 데이비드 남궁은 일찍이 대통령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인품 좋고 성실한 동지였다. 그의 부인 조앤 남궁은 우리가 결혼할 당시 한국 풍속에 얻었다 나를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김치와 물김치 담그는 법, 콩나물 기르는 법, 한국 요리는 물론 한국의 예의법률과 명절 풍속, 생일날에는 쌀밥을 짓고 미역을 끓이는 것까지 가르치었다. 교양 있는 남궁 부인은 어린이에도 열어둔 다복한 어머니이기도 한데 좋은 가문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나 비교적 많은 한국 풍습을 그대로 배울 수가 있었다. 대통령은 그 집 애들을 푹 좋아했다. 특히 막내딸 혜원이를 이쁜이라고 부르며 가끔 목마를 태우기도 하고 안아주며 귀여워했다. 나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게 된 대통령의 생일 아침상에 미역국, 잡채, 콩나물, 물김치와 함께 쌀밥을 차려놓았다. 이를 본 대통령이 무척 놀라며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십 년간 해외에서 홀몸으로 독립운동을 하며 줄곧 어려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생일날 굶을 때도 있었다. 때로는 뉴욕의 중국 요리집에서 일하며 고학하던 최용진 씨와 함께 울면 2그릇을 놓고 생일 파티를 하고 고양이로 마음을 달랜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남궁 총영사에게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 정책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미협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과 함께 영향력 있는 대통령의 미국인 친구들을 방문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당부했다. 대통령이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사안은 한국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설명한 것이다. 또한 전쟁에 완전히 승리한 다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에 대한 신념과 정책의 근본위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즉 대통령이 표방하는 일민주의는 온 국민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지도 이념을 전통사회의 양반과 상인, 빈부, 남녀, 남북 출신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하며 모든 국민이 지지할 만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데 토대를 둔 것이다. 이 원리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정당을 조직하려고 했다. 정당 구상을 창성하는 인사들이 원리 그 자체보다는 파벌리주의 정치에만 관심을 두어 행여 정당 조직이 국민의 국가적 단계를 위태롭게 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운동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 대통령의 심정이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자기 견해를 늘 성경없이 국민에게 열차에 발표할 수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의 소신을 묵묵히 따르며 이해해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우리나라에서 정당제도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다. 해방 후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 세계의 언론은 하루 저녁 사이에 40개나 60개의 정당이 버섯처럼 솟아났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미국 언론 보도에 한국의 정당 수가 400개에 달한다고 발표될 만큼 가장 선전되었다.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외국 언론의 비방을 중시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호소한 결과 한독당과 한민당이라는 2대 정당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양대 정당은 대통령이 모두 그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그 당시 공산당 측에서도 대통령을 그들의 영수로 추대해서 널리 선전하려고 들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주장들을 부인해야만 했다. 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이 정당들의 대표를 뽑아 민족과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를 조직하여 국민 단합을 이루려고 했다. 당리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정당 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준비가 아직은 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당과 우리나라의 봉건적 당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기까지 서구적인 정당 방식을 무조건 끌어들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비하도록 점진적으로 준비를 갖추게 하는 민주교육부터 실시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벌여왔다. 백낙준 문교부 장관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민주교육과정과 새교육을 하는 데 있어 전 문교부 장관 안호상 씨의 뒤를 이어 애쓰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과 태도 표명은 국내의 기존 정당들은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반발했고 지난번 선거에는 상당수의 이 후보자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연합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자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 대한 민심 수습과 통치는 오직 한국 정부만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자신의 견해를 메가더 장군과 미 국무성에 표명해야 되겠다고 전문 초안을 시작했다. 김광섭 비서가 대통령의 위문과 격려를 받은 많은 부상병들이 경무대로 보내온 용사들의 편지를 여러 통 가져왔다. 영천 전투에서 부상당한 장병들과 여러 전투에서 싸우다 불구된 상해 용사들의 편지가 대통령을 감동시키고 눈시울을 젖게 하였다. 대부분의 편지가 대통령 할아버지의 심려를 끼쳐들어 죄송하다는 것과 비록 불편한 몸을 망정 남북 통일의 대열에서 봉골 쇄신할 각오이니 다시 군대에서 분투할 수 있는 도록 배려해달라는 감격적인 내용들이었다.
수복지구의 학교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정돈해서 수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백낙준 문교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많은 학교와 교실이 소실되었다고 하며 교실이 부족하여 2부제, 3부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피난민들이 대거 고향으로 귀향함에 따라 기차편과 선박 및 버스와 트럭까지 총동하여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교통장관의 보고도 있었다. 계래군이 폐지하면서 이곳저곳에 묻어놓은 지뢰와 소형폭탄 때문에 많은 어린애들과 농민들이 뜻하지 않게 희생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통령은 빨리 폭발물에 대한 철저한 주의사항과 함께 조속한 제거를 내무장관에게 지시하고 신문에 보도하여 시급한 대책을 세워 희생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북한 공산군 병영에 황열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여 많은 병사들과 포로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대통령은 즉시 신국방장관과 재능우 조 내무장관, 구영숙 보건부 장관과 이갑수 차관을 불러 북한 점령지역에 대한 황열병 예방 대책을 조속히 세워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황열병은 참으로 무서운 전염병이다. 고열의 얼굴이 황색으로 변해서 생명을 잃는 병인데 전염이 잘 되므로 빨리 예방해야 한다. 임병직 장관이 장택상 씨와 트루먼 대통령을 방문하고 온 결과를 보고해 왔다. 임 장관은 탁월한 외교관으로 너무 성품이 좋고 일을 낙관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는 편이라서 마음이 안 놓일 때도 있다고 대통령이 염려